이분이 지금 뭐 현재 뭐 실제로 주식 부분이나 아니면 부동산, 기업 실적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실물 경제 지표가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0년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뭔가 나아갈 수 있는. 그간의 일본은 어떤 노력들을 좀 했을까요? 네,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은 처음에 일본에 제가 갔을 때는 자살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네. 일본에서도 우리가 막 자살 왕국이다, 이거 어떡하냐. 범죄율도 과거보다 높아졌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자살률도 과거의 일본에 비해서는 뭐 거의 반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범죄율은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회가 굉장히 안정이 됐어요. 네. 그다음에 경제에서 지금 주가가 좋고 한 것은 엔화 그 가치가 낮기 때문에 그런 일시적인 것도 있지만은 지난 10년 동안 20년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지난 10년 동안에 일본 기업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기업 망한 얘기도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젊을 때 사뇨라는 일본 가전제품도 되게 유명했는데 예. 사뇨는 완전히 뭐 공중 분해가 돼서 완전히 사라졌고 그렇게 망할 기업들은 그 20년 동안에 망한 거예요. 망했어요. 그런데 그때 살아남은 기업들이 지난 10년간 그 중에서 또 소니나 그 히타치 같은 거대 기업도 2010년 즈음에서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거기도 사뇨나 샤프처럼 망하는 거 아닌가 했었는데 거기는 혁신과 구조개혁을 통해서 계속 과거의 최대 영업이익을 계속 갱신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 1, 2년 동안에는 정말로 기업 실적이 좋고요. 예. 도요타는 그 정도 어렵진 않았지만 그래도 도요타도 혁신을 통해서 실적이 개선이 됐고 실적 개선된 것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2000년, 2001년 당시에 제가 이제 선배한테 생일 선물로 받은 CD 플레이어. 요즘엔 CD는 안 씁니다만. 안 쓰죠. 그게 이제 파나소닉 제품인데 그게 아직도 플레이가 돼요. 와. 20년이 넘었는데. 그만큼 과거에는 그 전자반도체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진짜 휩쓸다시피 했는데 네. 지금은 어떤 먹거리로 그럼 일본은 먹고 사는가? 네. 일본에서 지금 현재 가장 큰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면은 그것은 자동차입니다. 역시. 네네. 도요타, 닛산, 혼다 큰 자동차 회사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부품을 제조하는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소부장이라고 하는 반도체 소부장. 근데 여기서 소재면은 화학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또 화학이 강하고요. 네. 네, 그리고 소니가 일본에서는 시가총액으로 두 번째 기업인데 소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 그리고 네트워크 사업. 네, 그리고 소니 픽처스 뭐 그 스파이더맨을 만든 그렇죠. 소니 픽처스라든가 소니 뮤직 네, 그런 것이 있고요. 네, 그런데 일본도 고민이 많아요. 그 가장 큰 산업이 자동차인데 지금 미래 자동차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에서는 그 도요타나 혼다가 정말 그 존재감이 너무 미미해요. 거기선 존재감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미래의 일본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굉장히 요즘 고민이 많아요. 네. 자, 최근에 이제 이런 좋은 흐름에도 불구하고 재정 적자, 뭐 저출산, 고령화 이것도 뭐 우리나라도 겪는 문제입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모두 감안했을 때 30년 전 1980년대 그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렸던 일본 경제로 돌아가기는 좀 힘든 거 아니냐? 좀 이런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데. 네. 예. 그게 제가 잃어버린 30년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그렇고 일본 밖에서도 그렇고 1989년에 일본 경제가 정점을 찍었을 때 그때는 버블기였고 그때는 일본의 인구가 막 그 증가하던 시기였고 일본이 굉장히 젊은 나라였던 그런 시기였어요. 예. 그때하고 비교해가지고 자꾸 잃어버렸다 하면은 일본은 계속해서 잃어버린 40년, 50년이 될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 리즈 시절이었군요, 그 당시가.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영국으로 따진다면은 그 대영 제국 시절, 빅토리아 시절 그 시절하고 비교하면은 영국은 뭐 잃어버린 뭐 100년, 200년 그런 되는 과거의 거잖아요. 영광으로 남아야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없는데 과거 일본 사람들에게도 과거 우리 세대가 겪었던 가지고 있던 그 기억은 이제 필요 없다. 네. 지금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면은 예. 그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앞으로가 사실 더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중국 경제 얘기 잠깐 해보자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반짝 좀 좋아지나 싶었는데 다시 제자리 걸음 혹은 또 경제가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좀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장기 불황의 터널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네, 중국 전문가들 분 얘기를 들어보고 저도 깜짝 놀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표면적으로 좋다, 막 커진다, 막 발전한다, 되게 위협적이다 이렇게 봤는데 예.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지금 현재 그 빈부격차도 너무 심하고요. 깜짝 네. 놀랐어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빈부격차가 심한가? 그다음에 또 지방 정부들이 그 정부 부채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현재는 부동산도 굉장히 불안하고 또 청년들도 고용이 안 돼가지고 네. 굉장히 힘들어하고 하지만은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망하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거대한 기업들이 있고 망하지는 않지만 중국 역시 리즈는 지났다는 거죠. 일본처럼 리즈는 지났고 중국은 근데 일본이 망하지 않은 것처럼 중국도 망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그거를 이 얘기를 중국, 일본, 한국 모두에 적용할 수 있어요. 예. 모두가 고령화로 가고 있고 이제 모두가 인구 감소로 가고 있고 모두가 노쇠한 경제가 될 거예요. 한국도 이미 저성장에 진입을 했어요. 막 옛날처럼 활기차게 경제가 막 몇 퍼센트 성장했어요. 뭐 몇 퍼센트. 우리가 뭐 세계 몇 위에서 몇 위로 올라가요. 예. 이거는 앞으로는 가능하진 않을 거예요. 그 엔저 현상, 그 흐름을 타고 일본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일본 주식에 대한 투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저는 되게 조심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가하고 금리하고 환율은 같이 움직여요. 연결돼 가지고. 자, 그럼 한국에서 지금 일본 엔화가 싸잖아요. 자, 일본 엔화가 싼 틈에 이제 엔화를 사는 거예요. 지금 엔화가 왜 싸냐면은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너무 벌어졌으니까 네, 일본에 저축하는 것보다는 미국에 저축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죠. 자, 그러면은 일본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금리 차가 축소가 된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럼 금리 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엔화가 싸다. 엔화가 싸니까 또 일본 기업의 실적은 굉장히 좋아진다. 그러니까 일본의 주가도 좋다. 그랬는데 금리 차가 앞으로 축소가 되면은 엔화가 싸질 요인이 없어지니까 엔화는 조금 절상이 되겠죠. 그리고 금리 차도 축소가 되고 일본 금리가 좀 오르거나 하면은 주가는 안 좋아요. 거기다가 엔화가 절상되는 것도 주가는 안 좋아요. 예. 그럼 주가는 지금보다 좀 내려갈 수 있죠. 지금 이런 위험한 상황이고 지금의 엔화의 140엔대의 엔화라는 거는 굉장히 불안한 그 엔저거든요. 이게 어디로 튈지 상황에 따라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엔저기 때문에 예. 혹시라도 투자를 하실 거면은 아니면 투자를 하셨다면은 시장 상황을 되게 보셔야 돼요.